제가 지금 체크하는 거는 시험에 나오면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강론에서. 여기 외의 것이 시험에 나오면 뭐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여기 나온 거는 틀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치단체 자치사무. 함부로 국가가 관여하면 안 돼요. 그죠? 단체한테 위임된 사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리고 기관 위임사무. 여기는 단체장한테 위임을 한 겁니다. 위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감독권이 들어가겠죠. 그죠? 위임한 국가 등에서. 그래서 요 자치사무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는 여기가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방의회가 조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사무니까. 근데 요 기관 위임사무는 이거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단체장 권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결정을 해야지 단체장 권한을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함부로 침해를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것도 그렇고 원칙적으로는 관여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 어느 사무가 됐건 만약에 위법하면 그러면 이제 국가가 관여를 하겠죠. 위법하면. 그러니까 합법성 이런 거 다 이렇게 이제 통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감독권에. 그런데 위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한목적성. 그러니까 공익상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런 것도. 그런데 이 자치사무는 국가가 감독권을 갖고 관여한다 하더라도 한목적성 이런 것 가지고는 관여를 못해요. 왜냐하면 위법할 때만 관여하는 거지. 이거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그 국가기관이 함부로 관여한다? 이게 안 되겠죠. 그죠? 여기가 지금 한목적성이 빠져 있죠. 예, 요거를 알아두시고. 자, 어디에 체크 하나 하시냐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뭐 이거 실은 내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치사무냐, 단체 위임사무냐, 기관임사무냐 이걸 얘를 찾아봐라 이렇게는 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출제하면 출제자가 좀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비정상적인 출제자를 만날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다른 질문들 갖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 사무 예를 물어보진 않을 텐데 다만 거기 사망에 보시면은 그 지방자치법 14조의 제일 밑에 그 사망 시도,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겹치면 가장 이제 주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게 접하는 곳이 기초자치단체죠. 이게 시, 군, 자치구. 여기서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시도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겹치면 시군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 보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이 통제가 중요한데, 이 자치단체 권한 중에 자치 입법권, 우리가 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은 입법권도 갖고 있어야 될 거고 집행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재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정도 국가로부터 독립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제대로 자치권 행사할 테니까. 대개 우리 막 특별자치도나 막 관할구역 이렇게 병합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재정하고 관련돼 있어요. 재정하고. 자, 아무튼 이 자치 입법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있고 단체장의 규칙이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다 봤던 겁니다. 조례로 위임을 할 때는 포괄임 돼야 안 돼요? 법률이 조례로 위임할 때 된다 그랬죠? 왜? 어차피 지방의회도 정통성을 갖고 있는 의회니까. 이해가시죠? 포괄임 되는 겁니다. 오히려 포괄임 금지가 적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다만 뭐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 이렇게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죠. 법률에. 네, 그런 거 여기서 내는 겁니다. 자, 일단 조례를 제정할 때 자치단체 권한이 돼야 됩니다. 자치단체. 그러니까 니은번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시험에. 기관 위임 사무는 이게 단체장 권한이니까 원칙적으로 조례로 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법령에서 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인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있다면 이때는 법의 위임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제정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다만 이 지방자치단체장 전속적 권한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면 안 됩니다. 넘어가시고 이 782페이지에 법령의 근거, 여기는 우리가 봤던 거라 포괄임 되지만 이 권리 제한 의무가 뭐 이런 것들은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 조례는 자치사무 정할 때 위임 없어도 가능하겠죠. 굳이 법률에서 자치단체가 정할 사안이니까. 단 법을 위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장관이 정하는 부령하고 자치단체 조례하고 어디가 더 상위법입니까? 부령이 더 상위법입니다. 거기는 국가법령, 여기는 자치법규.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요 정도 보세요. 요 정도 보시고 이게 중요한데 지방자치법 32조. 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포를 해야 되겠죠? 단체장에게 보냅니다. 의결된 날로부터 의장이 5일 이내 단체장에게 이송을 하고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망의 별표를 쳐놓으시고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이제 조례를 이송을 받았는데 이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의가 있으면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다시 의결해달라. 20일 내입니다. 요 이양 기간 내, 요 20일 내에 지방의회로 함부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의 요구할 때는 일부가 이의가 있더라도 전부 제의를 요구해야지 일부만 의결해달라, 제의해달라 이렇게는 못해요. 자, 이게 중요해요. 또는 그냥 다시 의결해달라 이렇게 해야지 수정해달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별표 쳐놓으시고 조례안의 일부에 대해서 또는 조례안을 수정해서 제의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의 요구를 받으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조례안이 조례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120조로 넘어가시는데 그 밑에 자 이렇게 이제 제의가 됐어요. 제의가 됐는데 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그러니까 이 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대한 것들을 조례로 정했다거나 월권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그러면 요 의결사항 제의는 이제 확정되는 것이고 꼭 조례가 아니라도 그 말입니다. 요 120조는 조례가 아니라도 지방의 의결이 월권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그러면은 20일 이내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 이상이 전과 같이 의결하면 의결사항은 확정.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 좀 조례도 그렇고 제의 요구했는데 이것도 제의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이건 더 이상 건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대신에 위법이다 이렇게 보이면 소송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망에 잘 보시면은 재의결된 사항이 여기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법령 위반. 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올 텐데 의외로 여기다 함정을 많이 팝니다. 여러분들 이 단체장하고 의회하고도 그렇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이렇게 충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대법원으로 소를 제기하는데 항상 이렇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는 여러분들 법원은 기본적으로 공익적 판단을 하질 않습니다. 사정 판결처럼
아주 공공복리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은 이런 판단을 하질 않아요. 즉 법원은 법적 판단을 하는 거죠. 위법 여부. 이걸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각종 제의가 확정됐는데 이럴 때만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이렇게 위반이 되면 라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를 자주 넣냐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때 막 이런 걸 넣어요. 법원으로 할 때는 항상 뭐가 돼야 돼요? 이것만 되는 겁니다. 법령 위반. 이런 걸로는 돼야 안 돼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이걸로는 제소를 못 해요. 요걸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의외로 이걸로 이제 함정을 굉장히 많이 팝니다. 됐습니다. 이 단체장하고 조례하고 의회하고 관계를 잘 봐두시고, 자, 그리고 여기 봅시다. 이제 방금은 단체장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나 의결사항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감독청이 또 통제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면 항상 의외로 잘 낸다 그랬습니다. 항상 감독청이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시도는 주무부 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 이해되시죠? 자,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라고 판단되면 시도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장에게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제의 요구. 그러면 제의 요구받은 단체장이 20일 이내에 제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다시 또 재의결 하겠죠? 과반수 출석, 3분의 2 찬성. 그러면 확정돼 버려요. 확정되면 이때도 대법원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항상 대법원으로 갈 때는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 이걸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로 못 들어가요. 그죠? 재의결을 했는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되면 단체장은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제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감독청이 제소를 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어디에 함정을 파냐면 항상 이걸로 함정 팝니다. 대법원으로 제소할 때는 요 사유밖에 안 돼요. 법령 위반. 공익은 제의를 요구할 때는 공익이 들어가겠지만 대법원에 제소할 때는 법령 위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이 조례를 통제할 때 여러분들 법규 명령할 때 본 논리 그대로 하시면 돼요. 조례가 재판 중에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됐을 때 구체적 교훈 통제. 기억나시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조례 자체가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기억나요? 두밀분교 제가 폐교 조례 가지고 들려드렸죠. 만약에 조례가 그 자체 직접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처분법규 되는 거 아닙니까? 처분법규. 그러면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그거 또 내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결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재를 어디로 가시냐면은 785페이지. 페이지 표시가 잘못됐네요. 785페이지입니다. 밑에 요 의 정도만 잘 보시면 돼요. 122조. 그러니까 선결처분은 뭐냐면 상황이 급해요. 상황이 급하니까 먼저 단체장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해놓고 나중에 지방의회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급하니까. 이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입니다. 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이 구속되는 사유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회가 어떨 사안입니까? 제대로 의결을 못할 사안이죠. 또는 뭐 지방의회 의결 사항 중에 이런 거 주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 이게 급해요. 상황이.
그런데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결이 지체돼서 의결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지금 어떤 구조입니까? 지금 지방의회가 제대로 의결을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죠? 이제 그럴 때는 단체장이 먼저 상결처분을 하게 됩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체장이 바로 상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결처분을 했다면 지방의회 보고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다가 동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동의하고 승인의 차이점이 그거죠. 동의는 사전에 받는 거예요. 사전에. 뭐 하기 전에 사전에. 동의는. 승인은 하고 나서 사후에. 그러니까 상결처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방의회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전에. 그러니까 승인입니다. 동의 이렇게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사후에 이제 의회가 뭐 이제 의결 정족수가 충당됐다거나 해가지고 승인을 하는데 승인을 못 받으면 바로 효력이 상실해요.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합니다. 자, 요 의 정도를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결처분은 자주 되질 않은데 의 갖고 출제할 수는 있습니다. 자, 786페이지 이 단체장에 대해서 감독기관들이 행정적 관여를 하는데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시도는 중후장관, 시군자치구는 1차로는 시도지사, 2차적으로 중후장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2번 아까 그거예요. 지방의회 의결이 192조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그러면 시도는 중후장관,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가 제의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 2항 만약에 이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재의결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항 대법원으로 간다 그랬죠. 대법원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사유가 뭐였어요? 법령 위반. 요 법령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이때 대법원으로 제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잘 봐두시고 여기는 우리 앞에서 봤던 거니까 가로 3번으로 가십시오. 788페이지. 자, 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먼저 요 표제 갖고 이해를 하나 해놓으세요.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시정인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단체장, 자,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단체장이 명령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면 시도에 대해서는 중후장관,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시정할 것을 명하고, 뒷말이 중요한데 이 기간에 시정을 안 하면 자, 이것도 가능해요. 감독청이 이렇게 취소, 정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단체장이 명령이나 처분을 했는데 주무부 장관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취소 정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유가 지금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법령 위반,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친다. 이해가시죠? 근데 순서입니다. 바로 취소 정지예요. 시정을 먼저 명령을 해줘야 돼요. 시정 명령하고 시정 안 하면 취소 정지. 이해가시죠? 순서. 그런데 그 5항으로 가보세요. 5항에 보시면은 그 밑에 두 번째 5항. 요 중에 이 자치사무. 원래 이 자치사무는 함부로 관여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그랬죠? 아까 표 기억나시죠? 어떨 때만 감독권을 개입할 수 있어요? 합법성, 위법.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5항이 이렇게 돼 있죠?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주무장관, 시도지사 시정명령 취소정지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된다. 이렇게 나오죠?
요 1항은 뭡니까? 결국 1항은 단체 위임이나 기관위임 사무,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됐을 때만. 됐죠? 함부로 자치사무는 관여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6항에 별표를 쳐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단체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버리겠죠. 아니, 내가 처분을 했는데 시정명령을 하지 않나, 또 시정 안 했다고 단체장이 처분한 걸 주무장관이 취소시켜버리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를 제기하는데 잘 보세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단체장은 1항, 3항, 4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자치사무입니다.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이의가 있으면 여기다가 별표를 쳐놓으시고, 그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 여기도 별표를 쳐놓으세요.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여기는 15일입니다.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시정명령 그리고 시정 안 하면 취소 정지잖아요. 그런데 이 소를 언제 제기합니까?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조문을 적용하게 되면 시정명령 받고 15일 이렇게 하면 틀리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요거 가지고 소송 제기할 때는 취소 처분, 정지 처분이 대상이에요. 시정명령 단계에서는, 요 단계에서는 소제기가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지 아시겠죠? 예, 감독권에 의해서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시정명령, 취소정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법원에 들어가는 게 자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그러니까 이건 안 들어가는 거죠. 기관임 막 이런 것들. 그죠? 예, 기관임 안 되는 것이고 자치단체 사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단계가 아니라 제일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취소 정지 처분 받고 15일 내입니다. 예, 요 단계에서는 소제기를 못한다. 이게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에 줄 치세요.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직접적 감독을 받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고, 그 다음에 시정 범위에서 시정명령이나 취소 정지는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위법한 것에 한하고 합법성 통제, 단체위임 사무는 위법 부당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 소송 대상에서 자치사무, 이게 돼 있잖아요. 여기 6항에 이제 소송 들어갈 때 자치사무에 관한 취소 정지 처분에 한해서 단체장이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고, 단체위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시정명령은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네, 요 3번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3번. 여기 6항이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이번에는 직무이행명령입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거 뭐냐면 단체장이 명령이나 처분을 한 거예요. 여기 직무이행명령은 말 그대로 이행명령이니까 안 하니까 하겠죠. 안 하니까. 그죠? 단체장이 사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부작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대상을 잘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 1항 보시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 요게 대상입니다. 자치사무는 할까 말까 그 자치인데 관여할 리가 없잖아요. 요 위임사무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 부작위하는 거죠. 그러면 시도에서는 주장관, 시군자치구면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서 이행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단체장이 이행 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 여기를 별표를 치시 바랍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 또는 행정상 재정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이행명령을 합니다. 안 하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직접 하는데 누구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 자치단체. 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 자치단체 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의의를 잘 파악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 위법부당한 처분 명령에 대해서 시정명령 취소정지는 자치사무하고 단체 위임, 기관이면 빠지고 거기는 늘 필요가 없는 게 감독청이 단체장한테 위임했는데 제대로 처리 안 하네? 감독권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위임사무. 이해가시죠? 이행 안 하면 이행명령하고 그리고 직접 이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잘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아직 많이 안 나왔던 게 이쪽입니다. 이쪽.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여기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아까처럼 단체장이 제2요구 그 다음에 제2요구 했을 때 확정되면 대법원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 방금 봤던 위법부당한 처분명령에 대해서 시정명령 안 하면 취소정지 직무이행명령 여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어디로 가시냐면은 공무원 쪽으로 가보세요. 이쪽은 우리가 저 총론 쪽에서 봤던 것이 같이 연결해서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임용 허가입니까? 특허입니까? 특허. 아무나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기속이에요? 재량이에요? 재량. 포괄적 신분관계 설정이니까 함부로 부관 못 붙인다. 막 이런 것들. 임명을 할 때 일단 능력이 돼야 됩니다. 능력. 지금 우리 공무원이 선출직 이렇게 뭐 선거를 통해서 되지 않으면 직업공무원제고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결격자가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소극적이란 말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임명이 무효예요. 무효. 될 수 없는 사람들. 교재저 796페이지 가로 1번에 보시면 능력요건.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경력직 공무원은 시험 봐야 돼요. 시험. 성적요건. 여기를 갖춰야 적극적으로 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합하면 이렇게 되겠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시험 등을 거쳐서 임용. 이해되시죠? 자, 이런 구조입니다. 예전에 이제 공무원이 꽤 인기가 좋았는데 요즘 인기가 많이 떨어졌나 봐요. 막 경쟁률도 많이 떨어지고 막 그러던데 예전에 많이 막 시험 볼 때는 한 7, 8년 전만 해도 막 진짜 거짓말이라 대학 간 친구들이 거의 이거 준비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 해보니까 뭐 저 혼자 했더니 야근은 야근대로 다 하고 봉급은 올라가면 뭐 2.5% 3%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근데 또 잘 모르던데 되면 괜찮은데 그죠? 되면은 나중에 한 20년 정도 지나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질 텐데 그런 거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자, 아무튼 이거예요. 성적 요건. 자, 근데 이제 가로사 한번 잘 보세요. 요게 중요해요. 능력 요건. 요 결격 사유는 임용이 안 되는데 모르고 임용을 했어요. 그럼 여기 무효예요. 이거 우리 많이 봤죠? 임용 결격자 임용하면 무효. 무효는 하자치유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몇십 년이 지나도 무효. 퇴직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소극적 성적 요건 이런 걸 위반하게 되면 흥결되면 이거는 무효까지는 아닙니다. 여기는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임용 결격자입니다.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사실상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공무원은 무효기 때문에 임용은 신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에 퇴직금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했던 사무처리까지 무효 이렇게 해버리면
대혼란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사무처리는 유효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임용 요건을 알아두시고 넘겨보세요. 그 판례 체크하십시오. 1번.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줄 치세요. 채용 후보자 명부. 여러분들 아직 이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때는 후보자 아닙니까? 후보자. 시험 합격자 중에 이 후보자 명부에 등록을 하는데 여기는 아직 임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채용 후보자니까.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처분 당시, 임용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2번 많이 봤죠.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 국가가실로 이걸 밝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용은 무효. 하자치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3번 임용 결격 사유 있는 자 임용하면 무효니까 이제 통보하겠죠. 근데 통보를 어떻게 했냐면 임용 취소. 근데 취소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판례들은 총론에서 봤던 거고 총론과 관련해서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관계가 변경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승진도 있고 전직도 있고 휴직도 있고 직계제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꼭 뭘 외우셔야 되냐면 요 직위해제하고 징계를 잘 봐야 됩니다. 징계. 여기 징계 보시면은 요 징계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종류. 이것만 공무원 징계입니다. 다른 건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는 법으로 정한 것만 징계이기 때문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요게 징계입니다. 이 6개만 징계. 나머지는 징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강임 있죠. 강임. 이게 강임은 그 징계가 아니에요. 강등이 징계. 이게 강등은 이 직급이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계급이. 그런데 강임은 계급을 낮춘 게 아니고 같은 직렬에서 하위 직급으로 임명한 것 뿐이에요. 이게 징계는 아닙니다. 하위 직급으로 임명만 했지 요건 징계가 아닙니다. 강등이 징계. 이해되시죠? 직위해제는 징계입니까? 아닙니까? 징계가 안 되겠죠? 직위해제. 그러니까 우리 그 가행정일 때 잠깐 봤었죠? 직위해제 했다가 나중에 복직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파면이나 이렇게 징계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직위해제는 징계 아닙니다. 그래서 요 징계를 외우시고 요 2개, 직위해제나 강임은 징계가 아닙니다. 요 강등하고 강임하고 살짝 섞어갖고 낼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이걸 잘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 이 직위해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거기 가로 2번에 보시면 오른쪽에 잠정적입니다. 잠정적. 그러니까 이 잠정적이란 말은 나중에 변경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직위해제도 불이익 처분이 아니에요. 이것도 불이익 처분이죠. 그러니까 잠정적이지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당한 공무원은,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성질이 다르다. 아주 중요합니다. 징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처분 후에 파면 처분을 했습니다. 이제 확정됐죠? 앞에 거 직위해제를 다퉈야 돼요? 파면 다퉈야 돼요? 여길 다퉈야 되겠죠? 소송 제기할 때. 직위해제가 이제 끝났죠? 파면으로 가버렸으면 직위해제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해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직권면직, 징계 처분을 해도 이중제재라든가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 직권면직하고 직위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직위해제는 신분이 남아있어요? 소멸했어요? 공무원 신분이 남아있죠? 직위만 해제됐으니까. 그러나 요 직권면직은 요것도 제재는 아닌데 면직이에요. 신분 상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서로 다르다는 거죠.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위해제도 재량이고. 자, 행정절차법 할 때 잠깐 보셨는데 공무원 직위해제 할 때 행정절차법의 절차 적용입니까? 적용 배제입니까? 적용 배제. 왜냐하면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따로 절차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그죠? 예, 이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의 직계제에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들이 쭉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고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 6개 지문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잘 정리를 해서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관계가 소멸할 때는 당연퇴직도 있고, 자, 거기다 일단 줄 하나 쳐놓으세요. 그 5번에 소멸 원인에 당연퇴직과 면직, 당연퇴직과 면직. 당연퇴직은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따라 퇴직. 면직은 임명권자가 따로 직을, 신분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퇴직 한번 보시고, 요 문장하고 요 문장하고 다르죠. 임용 결격자를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데 임용을 했어요. 그러면 요 임용은 무효. 이해가시죠? 그런데 임용 결격 사유 없었습니다. 임용이 적법했어요. 나중에 임용 후에 직을 수행하던 중에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예, 그러면 당연퇴직이에요. 구별하실 수 있겠죠? 임용할 당시에 임용 결격자였다? 그러면 임용이 무효. 그런데 적법한 임용이었는데 이후에 임용 결격자가 됐다? 그러면 당연퇴직. 어떤 문제 아시겠죠? 네, 다릅니다. 예,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800페이지 보시면 이제 면직이 있습니다. 면직은 당연퇴직이 아닙니다. 임용권자가 처분을 하는 거예요. 면직 처분. 두 가지가 있죠. 의원면직, 사직서 제출하는 거죠. 의원면직. 우리 사인의 공부 얘기할 때 사직서 제출, 의원면직 처분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강제면직이 있습니다. 징계면직. 파면하고 해임이 징계면직이에요. 그러니까 파면 해임을 하게 되면 소멸해요. 신분 소멸. 파면 해임. 그 다음에 직권면직. 징계는 아닌데 예, 직권면직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합니다. 그러면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는 아니지만 상대방한테는 이익입니까? 불이익입니까? 불이익. 소송으로 다툴 기회를 줘야 돼요.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불이익, 징계라든가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은 소송 들어갈 때 반드시 소청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801페이지에 소청 있죠? 소청. 이게 일종의 행정 심판에 준하는 것입니다. 필수적 전치라는 게 중요해요. 항고소송 제기할 때 소청 심사 거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거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디를 하나 보시냐면은 그 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체크를 하세요. 소청 심사에서 두 번째 줄 801페이지에 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두 번째 줄에 소청 심사 시에는 반드시 진술 기회를 줘야 되고 여기 진술 기회 거치지 않고 소청 심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행정소송에 보시면은 징계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게 돼 있죠? 네, 필수적입니다. 여기를 거치지 않고 소송 제기하면 소송 요건 응결로 각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요렇게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요 공무원 책임 보겠습니다.